들으신 것처럼 운송, 금융, 보건 분야까지 공공부문의 파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으신 것처럼 이들이 하나같이 내세우는 파업의 이유는 바로 성과연봉제입니다. 성과연봉제가 왜 연쇄 파업의 핵이 됐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성과연봉제에 반대한 금융노조 2만여 명이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집회에 참가하면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성과 연봉제만 제대로 하면 조합원들의 임금 삭감, 저성과자 해고 등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철도와 지하철 노조가 공동 파업에 들어갔고요. 서울대 병원 노조도 파업에 동참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경희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보건의료노조에 소속된 일부 병원들이 바통을 이어받을 예정인데요. 진료를 위한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부문 전 분야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파업이 이렇게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성과연봉제란 개인의 근무 실적과 업무 평가에 따라서 연봉이 직원마다 다르게 책정이 돼서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기존의 호봉제는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데 비해서 성과에 더 중점을 둔 겁니다.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임금을 개혁하려는 정부와 이것을 바라보는 노동계 입장은 현재 극과 극인데요. 먼저 노동계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성과 측정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도입이 됐을 경우 동료 간의 협력은 사라지고 차별과 경쟁만 남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연봉제가 궁극적으로는 저성과자를 가려내서 결국은 쉬운 해고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하는데요. 반면에 정부는 호봉제를 고집할 경우에 정부 공공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하면 근로의욕과 효율성이 높아져서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장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힌 바 있는데요. 그리고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철밥통 지키기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공무원은 이미 1999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작했고 공공기관의 간부직도 2010년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1990년대 경제 위기를 겪던 일본이 호봉제에서 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바꾼 바가 있는데요. 정부가 이 점도 참고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성과연봉제를 통해서 이제 공정한 업무 수행에 대한 공정한 보상, 정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이제 문화가 정착이 되면 특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청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일자리를 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또 기대를 정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에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성과연봉제 도입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상당수 기관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 거친 것으로 나타나서 노동계 파업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보건과 공공분야 파업과 집회도 줄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성과연봉제를 바라보는 정부와 노동계 현격한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이런 충돌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